저자님께 저희가 20분 세미 강연을 부탁드렸는데 시간이 꽤 지났지만 너무 빨리 지나갔었어요.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20분에 맞추려다 보니까 제 꿈이 30분 강의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30분 강의가 꿈이셨군요. 네.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쯤에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원래 문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죠? 네, 그렇죠.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저희 연구의 이제 모토이고요. 네. 제가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약간 패러디해서 세상에 꾸지 못할 꿈은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30분 강의가 시간 관계상 30분에 맞추느라고 그다음에 요 북토크 시간도 있고 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했습니다. 아무튼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문제는 많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해결에 집중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좀 도움을 주는 책이라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되는데 읽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직군 또는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이런 특정인들은 그래도 좀 더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특정한 직군을 선정한다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책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한데 더 도움이 될 거다. 네이버 그 오디오 클립에 최고의 페이지라는 그 오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그 오디오 클립에 어제 방송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그 세 분이 진행을 하세요. 잘 아시는 소통과 공감의 유경철 대표, 그다음에 이병훈 소장, 그다음에 백선영 소장 세 분이 진행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제 책을 다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통적으로 이 책은 그러니까 전략 업무, 그다음에 기획 업무, 그다음에 특히 나의 역량이,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뭔가 나의 생각을 좀 펼치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일종의 얘기하면 나는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 난 생각하는 거 상당히 좋아해. 나는 상상하는 걸 좀 좋아해. 그런데 이 상상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제가 좀 빌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처음에 저자님께 해결에 집중하라 책을 이렇게 선물 받았을 때 원래는 저희가 뭐 앞에부터 순서대로 읽잖아요. 근데 저자님께서 좀 다르게 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쉽게 읽는 방법? 뭐 그거를 좀 소개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간혹 받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이제 이 책은 교양서처럼 읽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현재 어떤 문제에 좀 직면했을 때, 난 이 문제를 좀 풀고 싶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라고 할 때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열어서 지금 내가 좀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생각을 좀 넓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힌트를 얻으시면 그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호기심이 들어서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책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거나 또 구입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책을 막 펼쳐서 막 읽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책을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쭉 보시고 이런 책이 뭐 이런 흐름이 좀 있구나, 뭐 이제 대략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냥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 순간적으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단어를 펼쳐서 그 부분을 쭉 읽다가 이 부분은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그 자리에 앉아서 뭐 책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따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개별적으로 저한테 뭐 연락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곳을 여기 계신 우리 진행자분한테 뭐 질문을 해 주시면 저한테 그 질문이 도착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냥 이 책은 그냥 가볍게 처음에 만나실 때는 그냥 가볍게 한번 쭉 손인사를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좀 눈인사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책을 손에다 쥐고 책장 한 곳에나 사무실 책상 한 곳에 끼어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을 펼쳐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자님은 또 그 연구하고 네. 강연하시는 일을 좀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기업 강의 때나 또는 워크숍을 진행을 할 때 네, 좀 생각나던 에피소드 아니면 네. 좀 나누고 싶었던 뭐 그런 사례 네. 뭐 그런 것들 좀 있으면 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부끄러운 사례가 있고요. 자랑하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받으면서 네. 이게 부끄러운 사례를 얘기해야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용기를 얻으실까, 아니면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례를 좀 이야기하면 좀 용기를 얻으실까, 약간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네. 예,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제 관여치 않고 네. 그냥 떠오르는 사례가 좀 있다면, 사실은 이제 제가 진행하는 주된 강의들은 이제 뭐 전략, 그다음에 문제 해결, 뭐 그다음에 기획,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뭐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실습, 이제 워크숍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거나 설명해주는 부분과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이 본인의 생각의 패턴과 저의 생각의 흐름이 다를 때 이게 부딪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부딪힐 때 우리는 좋은 말로 이제 논쟁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논쟁이 뜨겁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런 논쟁이 딱 붙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 모습이 오히려 너무나 주변 사람들한테 논쟁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 논리는 이래서 되게 스마트한 거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모 그룹의 신입사원인데 저도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굉장히 뛰어난 논리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문가의 식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입사원이 갖고 있는 그분은 상당히 저를 압도할 만한 논리력이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진땀을 좀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끝났을 때 네. 저는 이제 강의자 입장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네, 않을까 네.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누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정말 재미있는 100분 토론을 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10년 감사했습니다. 네. 거기 근데 부끄러운 경험인가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네, 경험? 부끄러움으로 시작해서 그냥 자랑으로 끝났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자님이 이렇게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재미있고 하신데 글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책을 읽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친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글 쓰는 재주가 있으신 거는 제가 뭐 블로그를 통해서든 또 운영하고 계신 카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제가 익히 접했지만 특별히 이 책을 써야 되겠다 뭐 네. 계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계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실행하는 힘이 부족할 때 주변 동료들은 굉장히 좋은 힘의 원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이제 문제 해결 연구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 연구회에 매 시즌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제로 운영을 하는 요 기간 동안에 평균 뭐 한 20명에서 30분 정도, 누적으로는 지금 한 200여 분 정도가 다녀가셨는데, 이분들하고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4시간씩 함께 워크숍을 합니다. 뭐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워크숍에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이 결과물들이 그것이 뭐 좋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를 떠나서
꽤 오랫동안, 적어도 한 3년 동안 이분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분들과 교류하는 이 흔적들을 이대로 남겨두기 좀 아깝다. 아깝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한 부분들을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잘 결합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마중물을 부어준 사람이 아무래도 저희 연구에 같이 연구 활동을 하시는 그 연구원분들이 아닐까. 그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좀 보잘것없는 제주지만 네, 아무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게 작년 이맘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전략 실무에서 10년, 문제 해결 강의에서 10년. 근데 분야를 바꾸신 걸로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HRD 분야. 네. 근데 주변에서 반응이 뭐 굳이 왜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십시오. 뭐 따지고 보면 꽤 이제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전략 쪽 이제 마케팅 실무를 갖고 있다가 이제 HRD라는 이제 직군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HRD 직군요? 네. 혹시 직군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 있으면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이 갖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략 직군, 이걸 이제 직군으로 표현하는데, 네. 그다음에 기획 직군, 그다음에 연구 직군, 영업 직군, 그다음에 뭐 HRD 뭐 이런 식으로 네. 일종의 말하면 분류를 해놓은 거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런 일을 하고 싶어라는 하는 부분을 기업에서는 지원자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은 전략 직군이군요, 기획 직군이군요, 혹은 인사 업무군요, 생산 업무군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직군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마케팅 일을 하다가 HRD,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교육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업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일들을 이제 맡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제 뭐 특별하게 뭐 고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좀 막연하지만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정도. 네. 좋게 얘기하면 꿈이 바뀐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내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제 나름대로 좀 뭔가 이제 변화가 필요한 그 시점에 이 HRD 교육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이 친구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보고 싶고 이 친구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이 이제 같은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내가 꿈을 꾸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스스로 잘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하는데 약간 좀 힘이 들거나, 난 좀 약간 좀 이렇게 의욕이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멘토분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얘기하시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질문을 만들어서 스스로 답변하는 일종의 이러한 내용들이 체계화되는 것들이 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첫 발을 딛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뭐 물론 저도 이제 그 직군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저에게 끊임없이 주변에서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죠.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할 거면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자. 그래서 실제로 한 5년 동안 제가 안 만났어요, 그 친구를. 아마 여러분들도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나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네. 나의 꿈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맞아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저 5년 후에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5년 후에 만나니까 굳이 왜 갔느냐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더라고요. 아, 조심해야 될 단어군요. 네, 뭐 굳이 언급하신다면 네, 저도 뭐 굳이 답변을 마다하진 않겠습니다. 네. 지금 저자님이 또 그 네이버 카페에 보면 네. 그 HRD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네, 모임이라는 그렇죠.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HRD 직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그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전문가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직군을 꿈꾸는 20, 30대 청년들에게 조금 뭐 이런 것도 좀 준비하면 좀 좋을 거야. 아니면 이런 역량들이 되게 좀 필요해. 네. 뭐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나 때는 마리아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들어가는 말로 나 때는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잠깐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HRD라는 분야를 저보다도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온당하진 않고요. 그냥 오랫동안 HRD 직군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좀 경험하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HRD 직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한마디를 거둔다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HRD도 하나의 일입니다. 그냥 하나의 일이에요. 그냥 네.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같이 하는 일인데 저희는 그냥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HRD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치라는 단어거든요. 이를테면 일을 누구나 해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이 일이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동료에게 가치가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하는 일이 바로 HRD의 철학과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사내에 있어서 교육 체계를 완성하고 그다음에 교육 체계가 완성이 됐으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수원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하고 교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전문 강사들과 또 교류도 하고 모임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는 좀 학문적으로 차근차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HRD 어들이 하는 일인데 네. 그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을 스스로 내는 직군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스킵하지 마세요. 이거 꼭 들으셔야 됐었던 것 같아. 맞죠? 라떼는 말이야. 라고 시작했지만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자님, 그럼 이제 계속 꿈에 대한 이야기, 뭐 네. 계획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자님의 앞으로의 계획, 꿈은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달라짐을 저도 느끼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일과 연결돼서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지금 가장 핫한 것이 비대면이라는 이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대면을 어떻게 사업적으로 그다음에 저의 연구 활동으로 정착을 시킬 것인지는 사실은 저도 여러분과 같은 수준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이제 향후 계획을 이제 질문하셔서 저의 이제 계획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현재 주요 이제 해결에 집중하라가 이제 전략 경영 문제 해결에 그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비대면 문제 해결 교육, 그다음에 비대면 전략 경영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저보다도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알고 계실 텐데
그 온라인 화이트보드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과연 시중에 지금 제가 접할 수 있는 많은 화이트보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하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전략경영 혹은 문제 해결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최선의 만남이고 그다음에 최적화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그 뮤랄이라는 그 화이트보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뭐 표현하기에 따르면 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그다음에 뭐 콜라보레이션 즉 그러니까 비대면 상황에 있어서 내가 동료하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해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저의 고민과 좀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비대면 문제 해결 with 뮤랄 이 모토로 잡고 지금 열심히 그 과정을 완성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업에 있는 분들과 그 진행을 하면서 경험도 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제가 정리해도 되죠? 네. 네,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자분께서.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문제 해결 교육,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전략 경영 교육, 그다음에 또 언택트 문제 해결, 언택트 전략 경영 이 과정을 완성하는 것. 네. 이게 저의 계획이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북쇼의 공통 질문입니다. 저자님에게 있어서 북쇼란? 제가 이 질문은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TV나 이런 걸 보면 게스트로 오신 분한테 게스트분에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고민하고 그러는데 뭘 저렇게 고민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게 제가 질문을 받다 보니까 한 36,000가지 생각들이 막 그 주마간산처럼 떠오르는데 이 맥락에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하나가 딱 걸리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북쇼란 그 부끄럽지 않은 꿈을 꾼 사람 꾸게 했던 곳. 뭐 부연 설명은 굳이 드리진 않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그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한 대목이 늘 이 북쇼의 이 질문에 저의 답변으로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뭐 북쇼에 출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여러분께 선사해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꿈을 꾼다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지금은 혹은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런 걸 이루었다라고 알리고 싶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에 답변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쇼 1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